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 8장인데요. 낙서 제 8장인데, 낙서 8개하고 선천 8개, 후천 8개. 선천 8개하고 후천 8개. 후천 8개인데, 이게 전부 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큰 틀의 이 내용을 삼아가지고 풀어나간 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게 요 낙서라 되어 있는 게 요 안에 낙서 8개 중에 낙서라 돼가지고 낙서 8개인데, 낙서 8개가 이제 여기서 근곤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태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있고, 진이 있고, 이렇게 낙서 8개 있는데, 이 낙서 8개가 요 선천 8개죠. 이 선천 8개는 이 하도에서 나오는 선천 8개인데, 하도의 선천 8개로 전환돼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천 8개는 다시 하도에서 바로 후천 8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낙서 8개와 하도의 선천 8개와 하도의 후천 8개가 전부 다 채용처럼, 그러니까 낙서의 이 8개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의 선천 8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채의 0이 되니까 또 이거 채가 0이 되고, 이러면서 서로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운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게 이 지금 현재 낙서 8개. 이 급자는 보통 일본어 여자와 같이 쓰는 거죠. 이거는 와 또는 과 그럴 때 명사와 명사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늘 이 주역찬의 핵심 되는 거, 이 무국이면서 태극인 거, 주령계는 이게 무국이 태극이라 했는데, 태극도설에서 이게 주령계 태극도설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역의 개사전을 보면은 이게 여교태극이라 해가지고, 여교태극이고, 희생양이라, 양이라 이렇게 두 개인데, 양이 생 사상이 있다는데, 이 양이가 결국 뭐냐면 이 음양이죠. 주령기의 태극도설에서는 무국이 태극에서 이 태극에서 이제 음양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이 낙서 8개나 하도 8개 작용하기 전에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근원의 원리는 뭐냐면, 이 무국의 태극, 여부의 태극이라는 거, 이 근원인 어떤 원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원리가. 이게 있으면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음양이 나눠지고, 지난번에 그림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 무국의 태극이라면은 여기서 음과 양이 나오고, 또 음양에서 이 음에서도 음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이 음에서 양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양에서도
똑같이 양인데 양에서 음이 오는 경우가 있고 양에서 양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이 사성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음과 양인데 이게 이제 음양인데 이게 음이고 양인데 음이 음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또 기운이 있다는 거죠. 이 태음과 이 소양. 그래 음에서 음이 오면 태음이고 음에서 양이 오면 소양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양인데 양에서도 음이 오게 되면 이거 소양이 되는 거고 소음이 되는 거고 양에서 양이 오게 되면 이거 태양이 되는 거죠. 이 팔개가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사상에서 팔개 나올 때 역시 똑같은 이 음에서도 음 두 개에서 음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음 두 개에서 양이 오는 경우가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고 음양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 어떤 태극이라는 이 원리가 있는데 이 태극이 태극으로서 존재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운이 꼭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극으로서 작용을 못 한다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우주가 지금 현재 늘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가 빅뱅이라는 어떤 걸 통해서 지금 현재 공간과 유가 생기는데 공간과 유가 생기는 건데 그것이 안 생겼다면 이 태극 자체는 존재를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빅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무유가 나오게 된 건데 이 무유를 통해서 작용하면서 여기서 결국 만물이 나온 거죠. 노자는 도생 1, 1생 2, 2생 3, 3생 만물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지 모르겠다. 노자에서. 노자 25장에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원리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음과 양이란 두 개의 기운이 순환해야 되고 또 음을 작용하기 위해서는 태음과 소양이라는 기운이 또 작용해야 되고 양이 양으로 작용해서는 소음과 태양이 작용해야 된다. 음양이 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금 8장에 와서 제일 앞에 요 원리가 없이 곧바로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이 건곤이 자리를 정하고 건곤이 서로 짝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 8장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세계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본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8장 제일 앞에 보면 첫 줄만 볼게요. 부 띄우고 건곤자는 음양지 띄우고 정배자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저 강조법이죠. 부자는 발어산의 강조법인데 대저 강조법인데 음과 양이라는 것은 건곤이라는 것은 음양이 정배 배는 짝 뺐다니까 짝을 정한 것이다. 음과 짝을 정했다. 그러면 음과 양이 짝을 정하게 되는 원리는 뭐냐면 여기 있다는 거죠. 무구의 태극처럼 뭔지 모르지만도 어떤 큰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하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 작용하는 순간에 건곤은 천지니까 건은 천이고 이 곤은 땅이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건은 양이고 곤은 음이니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도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계가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현상계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건이란 기운과 곤이란 기운, 하늘이란 기운과 땅 기운, 또 음이란 기운, 양이란 기운이 이것이 둘이 하나의 짝을 이뤘을 때야만이 그 두 개가 짝이 되는 가운데서 변화가 무한히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건곤이나 뒤에 나온 또 불안해진 이게 틀림없이 두 개가 변하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생기는데 이에서 새로운 두 개 만나서 새로운 게 생기는데 이 새로운 것이 생기는 이 두 개의 기운은 상극이면서 상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은 서로가 다르죠. 지난주에 극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7장에 대해서. 7장에서 나오잖아요. 상극에 대해 서로 극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극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변화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극한다는 것은 엄청난 반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것이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 원리가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보면 오늘 하는 게 감리자는 띄고 음양지 띄우고 교합자라고 나오거든요. 감은 관계를 말하는데, 이 관계는 이거죠. 관계. 또 관계. 밖은 두 개 음이고 속은 양이죠. 물인데 관계는 물을 상징하거든요. 물. 물은 바깥에서 보면 바다 같은 컴컴한데 속에 들어가면 환히 밝거든. 양이거든요. 속은 양이기 때문에 밝고 겉은 바라보면 컴컴하게 어두운 거죠. 음이죠. 어두운 거. 그리고 여기 이 꾀는 이 불인데, 불은 밖은 환히 밝아요. 양이니까. 속은 어두워. 촛불의 심지는 컴컴하게 어두운데 촛불이 밝히는 세계는 밝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체는 음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도 세상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익계는 음이 돼요. 강계는 양이 되고. 이는 불이고 물이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 있어요. 상극. 그렇죠. 물불 상극이더라. 수극하니까 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과 불이 극하는 성질이 없으면 삼라만상이 생겨나지 않아요. 물이 생기고 빛이란 불이 생겨야만 두 개가 극이 작용해가지고 이 삼라만상이 생기는 결정적인 수화가 서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극이면서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봤을 때 완벽하게 하나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만 있는 세계도 존재하지 못하고 여자만 있는 세계도 존재하지 못하고 요 근래 시끄러운 세상도 미안하지만 비교해서 미안하지만도 완벽한 진보의 세계도 존재하지 못하고 보수의 세계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늘 같이 서로 극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극을 받으면서 발전하는 거고. 회계의 논리하면 정말하면 원래 요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상이 나올 때지. 결국 극이 심하다는 것은 새로운 걸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극이 심한 거는 새로운 세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극하는 두 세계를 보편적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통해서 새로운 자기 가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새로운 사상이고.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부모가 극하면 자식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낙서 8개와 낙서 제8장은 낙서 8개와 같다와 선후천 8개의 변화, 이것이 서로 어떻게 통하는지에 대해서 이 8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이런 원리를 갖고 처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 띄우고 근곤 잔은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정배야요. 대저 붙자는 발어사 강주법이고 근곤, 건은 천이고 고는 땅이에요. 건은 양이고 고는 음이고. 그러니까 이 음양이 실제로 하늘과 땅을 작용하는 것은 이거는 음양지 정배라. 음과 양이 서로 짝을 정한 것이야. 라고 했죠. 남녀가 짝을 정한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나오듯이. 그렇게 되고 이 감리자는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교합이야. 감은 수가 돼요. 물. 감은 수, 물이야, 물.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리는 화예요, 화. 물과 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음양이에요. 결국은 아까 했지만도 근본적으로 감은 물이지만도 양이더라. 양이. 강께는 속에 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양효지.
미께는 속의 음이라 했죠. 양 두 개의 음이 있는 것은 음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께가 되고, 간께는 두 개의 양이 이렇게 양요죠. 양요와 음요죠. 음양이죠. 음양이. 음양이 서로 교합, 사귀면서 합하는 거죠. 그 사귀면서 합하는 데 뭐냐면 삼남한사 변화하는 거죠. 모든 생명의 시원은 물과 불이 없으면 안 되죠. 물과 불이 있음으로써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선이 우주에 날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별들 찾아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물이 있느냐 없냐? 물이 있느냐. 두 번째, 그 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이 있느냐 없냐? 불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물불이 잘 조화된 물건이 어떤 건지 아세요? 물과 불이 교합이 잘 된 음식. 가장 잘 된 음식. 지난주도 우리 그걸 즐겼는데. 술이에요, 술. 술은 물인데 취하니까 불기를 취하는 거죠. 그럼 화학이 심하면 심할수록 도수가 높은 거고, 화학이 약하면 약한 술이란 거죠. 그리고 물불이 같이 합한 음식이 가장 뛰어난 음식이 술이에요, 술은. 그러니까 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게 조화를 쓸 때, 제사 지낼 때도 술잔을 넣어놓고 산자와 죽은 자의 접목식이고, 부부도 합한지를 쓰면서 술잔 나누면서 그게 합하는 세계를 그리고, 또 친구끼리도 서로 술잔 나누고 우리 한 마음이라 하는 거죠. 술은 그게 하나로 모이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수화가 같이 있는 음식이에요. 수화가 같이 있는 음식. 대표적, 가장 대표죠. 그러니까 바로 이 물불이 같이 어울려 있어요. 이 교합, 두 개의 음기운과 양기운 두 개 서로 교합하면서 거기서부터 엄청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태자는 음양지 띄우고 변제라. 진은 우래죠, 우래. 막 천둥 번개치고. 태자는 모택자예요, 못. 우래와 연못이란 것은 음양지 변적이야. 음양이 바뀌는 것이야. 요 보면 요게 태자는 위에 그 음이 있고 아래 양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는 위에 두 개 음이 양이 있죠. 반대죠. 괴상이. 요거는 음과 양이 바뀌려고 하는 그 상황이야. 우레가 떨쳐 올라가면서 이 음기를 갖다가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거죠. 지역의 괴를 볼 때 1요, 2요, 3요, 4요, 5요, 6요 올라갈 때도 아래에서 우로 가면서 계속 바뀌어지는 것도 같거든요. 바뀌어지는 거죠. 요게 마지막 음이고 아래 양인데, 이것도 결국 뭐냐면 마지막에 음여가 바뀌려고 하는 결정의 상황이죠. 그리고 요 두 개는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괴들이죠. 지인과 태라는 것은. 그럼 간손자는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손정해라. 간은 매산자에 간격은 매산자 산을 말하고, 이 손은 바람이에요. 바람. 요것도 또 보면은 아래는 여기 보면은 이 간자는 아래 두 개 음에다가 위에가 양께예요. 요거는 아래가 음께에다 위에 두 개 양께예요. 음에다 양께. 요것은 뭐냐면 어떤 변화의 흐름을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정이나 순리 음양이 아주 순조로우면서 바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산이 뛰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람이 싹 불어서 만물한테 일깨워주는 그것은 바로 순정이에요. 아주 순조롭고 바른 모습이에요. 이 건곤이 짝을 정하면은 이 6가지 감리, 수화와 진태, 우래와 연목과 그 다음에 간손, 상과 바람의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기운을 갖다가 엉키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상자 파고 역 띄우고 불가 띄우고 상리야라. 대개 일반적으로 보통
음과 양의 뜻은, 음과 양이란 이 뜻은 불가상잡이라. 서로 섞일 수도 없어.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좋아도, 또 아무리 하늘과 땅이 어떤 양극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건 섞일 수가 없어. 또한 불가상리, 떨어질 자, 이때 리자 떨어질 자입니다. 떨어질 리자. 서로 떨어지지 못해. 떨어지면은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도 물과 불도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음양은 서로가 섞이지 않다는 거죠. 자기 본분을 상실하는 거죠. 자기 본분을 상실해가지고 완전히 근본이 없어진 상태가 완전히 섞여.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거니까.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상태란다. 늘 음과 양이란 자기 본분을 지키는 거죠. 그게 불가상잡이에요. 늘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떤 상황에 떨어질 수 없고. 그래야만이 그 두 개의 기원을 통해서 삼라만상이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양 띄우고 교의 띄우고 부정적 띄우고 상잡야오 정의 띄우고 불교적 띄우고 상리야라. 그런데 음양이 사귈 교점을 좋아하지, 좋아. 음양이 사귄다. 그럼 부부가 이게 좋아하는 거죠. 이게 교에 해당되죠. 사귀는 거. 잘 사귀죠. 사귀를 잘하면은 뭐 친구 간은 똑같고 부부 간은 똑같고 사귀면 잘하는 거죠. 교를. 조화로운데 굉장히 조화로운데도 부정적 상잡이야. 자기 자리를 정하지 못하. 이 정할 중요한데 자기 자리를 정확히 정하지 못하면은 안정되지 못하면 서로 뒤섞여. 이건지 저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녀가 사귀어가지고 남자 여자인지 서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극의 요리가 잘 사귀는데, 정말 잘 사귀는데 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상대에 입혀서 자기 본분을 상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잡이에요. 이게 논어에서 나오는 기억나지만 논어에서 요즘 이게 문제가 많이 적이에요. 화의 부동, 동의 불화. 이거 통하지 이게. 그러니까 사귀되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은 화의부동. 그렇잖아요. 서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잘 사귀고 있는 거야. 화하는 거 화라는 거죠. 화. 그런데도 절대로 같지 않죠. 개체의 개성이 살아있으면서도 전체 좋아하는 게 화의부동이죠. 그런데 반면에 동의불화, 자기 개성은 없으면서 오직 조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 없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조건 한 마음이 되는데, 그런데 개인의 이익이 오면은 화합하지 못해요. 그때는 또 자기 이익 때문에. 동의불화, 화합은 못해. 이익을 위해서는 한 마음 합돼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 조화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논에 나오는 얘기지만 통할 수 있죠. 그 두 번째 뭐냐면 정의불교. 자기 자신의 자리를 딱 정하고 있는 거야. 아, 나는 남자야. 또 나는 뭐야. 나는 진보야. 또 보수야. 등등. 자기를 딱 참고 있는데 불교 화합을 못해. 화합을. 너무 고착화된 사고에 의해서 화합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주장하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상리 서로 떨어져. 아, 너는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럴 때면 세상에 변화는 없죠. 화합이 없으니까. 미래지향적인 변화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는 끊임없이 다르면서도 서로가 어울리고 좋아야만이 그 다음 세계를 펼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게 안 되면 고성 끝나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낙서자는 음양 띄우고 교합지 띄우고 상해라.
낙서란 것은 놈잡다는 것이죠. 낙서란 것은 음과 양이 사귀고 합하는 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낙서를 통해서 우리는 음과 양이 서로 사귀고 좋아하고 또 합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이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상이야. 그걸 볼 수 있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개 개 띄우고 남북 잔음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정야요. 대개 남과 북이라는 것은 음양이 정야, 음양이 자리를 잡는 것이야. 남과 북, 대개 이 하도나 낙서에 보면은 이쪽은 북쪽이고 이 남인데 북쪽은 보통 땅을 상징하고 남은 하늘을 상징하는 건데 하늘과 땅이 자리를 잡는 거죠. 남북은. 그리고 동서라는 것은 동서자는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그거라. 동과 서라는 것은 동과 서는 지상인데 동과 서라는 것은 음양이 사귀는 곳이야.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하늘과 땅이 공간과 유화의 문제인데 이 두 개가 자리를 잡으면 그 두 개의 기운이 건곤의 기운이 돌면서 변화가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동서에서. 땅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동서는 음양이 사귀면서 다양한 변화가 있죠. 사귄다는 것은 남자와 자식을 놓는 것처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낙서량 낙서에 낙서를 보면 그러므로 낙서에서는 건 띄우고 제동하고 곤제 띄우고 서나미 띄우고 리제 띄우고 건우하고 곤제 띄우고 감제 띄우고 곤우이 띄우고 상교라. 그러므로 건은 동쪽에 있고 동쪽에서 작용하고 있고 고는 서남에 있는데 고는 서남에 있죠. 고는 동쪽에 있고 고는 서남에 있어요. 낙서에서 서남에 있는데 말리 있자 서남에 있는데 그런데 이 깨는 건의 뒤에 있고 건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한 거죠. 이 깨는 불이니까 불이 있고 그 다음에 강깨 공깨, 공땅인데 강깨란 것은 곤의 뒤에서 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만나 작용한다는 게 바로. 그러면서 사귀니까 하늘과 땅이 사귀면서 물과 불이 같이 사귀는 거예요. 물과 불이 하늘과 땅이 사귀면서 이렇게 작용. 그러면서 건리 띄우고 간손 띄우고 사괴 띄우고 상요 띄우고 위양자는 띄우고 제복하고 요까지 있을게요. 요 건깨, 그 다음 리깨, 그 다음 간깨, 요 간깨, 손깨, 요서부터 시작 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요 아래. 건, 리, 간, 손 이렇게 네 할게요. 요 네 개는 간깨는 상요가 건의 상요, 리의 상요, 간의 상요, 손의 상요가 전부 다 양이 되는 것들은 제 동북에서 전부 다 동쪽과 북쪽에서 이렇게 동북에 있어요. 동북 있고 그 다음에 곤감 띄우고 진태 띄우고 사계 띄우고 상요 띄우고 위음자는 제 띄우고 서나마니 여기까지 할게요. 감, 그 다음에 진태, 공감, 진태 위에 있는 거 두 개. 요 상요가 음이 되는 것은 상요가 공과 강과 진과 태가 전부 다 음이죠. 요 음이 되는 것들은 모두와 서쪽과 남쪽에서 서남에 또 서남에 있어.
서남에 있으니 시는 띄우고 음양 띄우고 수 띄우고 교역이 띄우고 불실 띄우고 상양 띄우고 하음지 띄우고 위하라. 이는 음양이 음과 양이 비록 교역 사귀면서 자꾸 바뀌어지는데 자리가 사귀면서 바뀌어지는데 그런데도 말리자. 그러나 이건 역접에 가깝죠. 이때 이자는 역접과 수은접이 있는데 수은접과 역접이 있는데 역접은 그러나 뭐 그런데 이런 뜻인데 수은접은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역접에 가깝고 있죠. 음과 양이 비록 사귀면서 바뀌어지나 그러나 잃지 않아. 보시 상양 하음의 자리는 불시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항차 띄우고 낙서 띄우고 팔괘는 양 띄우고 교양하고 띄우고 교음이 띄우고 분양 띄우고 불음자와 하물며 또한 항상 하물며 또한 낙서 팔괘는 양은 양을 사귀고 음은 음을 사귀어서 양으로 나눠지고 음으로 나눠지는 것에 있었어야. 자, 이것은 또 무엇인가? 사귄다는 것은 또 대대적인 모습인데 거는 양이고 감도 양이에요. 양. 이러면 안 맞는데 사귄다는 것은 이게 내 말 틀렸는데 이거는 양은 양을 사귀고 음을 사귄다. 양을 사귀고 음을 사귄다. 사귈 교자가 양, 교양. 상효가 양이라는 뜻이 있을 텐데 상효가 양끼리 이렇게 되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 나눴듯이 그러듯이 이렇게 양은 양들끼리 사귀고 상효가 다 양이고 양은 밑에가 음을 따고 그 위에는 음효가 따고 네. 그래서 양으로 나눠지고 나는 것이 있어야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 재산 선생님 말씀 맞다나 그냥 하여간 앞에 있는 게 좀 이게 설명한 앞에 있는 거는 음은 음대로 나있고 양은 양대로 나있고 이 말을 했거든. 앞에 설명은 앞에 설명한 건 뭐냐면 음은 음역끼리 그 서남에 나눠져 있고 양은 양끼리 동북에 나눠져 있다. 이 말을 하면서 하물며 낙서 발견을 이렇게 끌고 왔거든. 이 논리를. 그래 재산 선생님 말 따라 양은 양끼리 모여서 서로 사귀고 음은 음끼리 모여서 사귀면서 음과 양이 서로 분리되는 이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일단은 넘어가죠. 상효가 그렇다. 그리고 끄는 이유가 뭐냐? 앞에서 지금 설명한 게 양은 양끼리로 동북에 이어 있고 음은 음끼리로 서남에 이어졌다 한 끌고 와서 이야기했으니까 하물며 이렇게 쓰니까 하물며 또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도 양은 양끼리 동북에 사귀고 음은 음끼리 남서남에서 사귀면서 양은 양을 나눠주고 음은 나눠주는 데 있었어야 이렇게 넘어야 되겠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이나 음양 띄우고 상배 띄우고 이후에 유 띄우고 생성 띄우고 변하라. 그러나 음과 양이란 서로 짝이 된 그런 후에라야 생하고 성하는 변화가 있게 돼. 새롭게 태어나고 또 자라는 생성하는 변화가 있게 돼. 고로 띄우고 복희시 띄우고
시획 띄우고 하도 띄우고 팔괘이 띄우고 정열 띄우고 선천 띄우고 팔괘하니 즉 띄우고 건남 띄우고 곤북 띄우고 이동 띄우고 감서 띄우고 진동북 띄우고 진 띄워도 괜찮을 때는 진동북 띄우고 간서북 띄우고 태동남 띄우고 손 띄우고 서남여라. 자, 복희씨가 복희파 이 선천팔계를 말이죠. 복희씨가 처음 시자 핵은 걸렸죠. 하도 팔계를 그어서 그래서 선천팔계를 정리해서 놔야 됐죠. 정리해서 놔야 하는 거죠. 하도팔계를 요게 바로 하도팔계 요게 복희씨 하도팔계예요. 요걸 정해서 놔야 되는 거죠. 놔야 됐으니 그니 곧 요걸 말하니 곧 거는 남쪽이야. 하도팔계에서 이 선천팔계죠. 하도팔계 거는 남쪽이고 고는 북이고 그 다음에 이는 동해, 이께는 동이고, 이는 동이고, 불이죠. 천이고 땅이니까 이께는 불이죠. 불이 동이고, 이동하고 감서 불이죠. 물이죠, 물감자. 감은서하고.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가 바로 이어서 나온 거죠. 건공감리 가지고. 그 다음에 진동부, 진께는 동부예요. 진께는 동부에 있어. 양이 떨쳐 올라오는 거지 바로. 양이 아래 떨쳐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서부에 간께는 여기죠. 간께는 땅이 하늘에 그치는 거예요. 땅이 산이 높이 솟으면 그 솟탕이 하늘에 그치는 거죠. 그래 간은 그치를 간다면 매산자죠. 간서부 가고 태동남, 태는 역계죠. 이제 속에 양쪽이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비유시키는 것이 연못 속에 하늘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늘이 연못 속에 빠져있는 상이니까. 간동남하고 손서남이야. 손께는 양속에 음이 있는 거죠. 음의 바람이 깊숙하게 빠져다니는 상이에요. 들어가 있는 상이죠. 그래서 이 낙서팔괘에서 이제 하도팔괘를 다시 끌고 온 거죠.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선천팔괘에서 다시 우천팔괘로 넘어가면서 낙서팔괘와 선천팔괘와 후천팔괘가 서로 기운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풀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다음 하겠습니다.